상의의 비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사셨나요? 네, 저는 그동안 오늘 역시 어둠의 딸 태양 앞에 서다 조성희 작가님 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중요했었던 것은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이거였었죠. 오늘은 이 첫 번째 에피소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작가님은 마인드 컨트롤, 즉 마인드 설정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인드가 무엇인지, 작가님은 이 마인드를 어떻게 책에 풀어내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진짜?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마인드 컨트롤만 잘해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저의 질문인 거죠. 이거 믿어야 되나? 그런. 네. 이 어둠의 딸 태양 앞에 서다는 총 5가지 챕터인데 오늘은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 번째 챕터의 제일 첫 문장이에요. 그 답답한 심정.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대로지? 제가 요새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작가님 역시도 그래, 내가 내 인생 바꾸겠어,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결심한 이후에 굉장히 자신을 활활 태우면서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원하는 대로 꾸준히 하다 보니 원하던 영어 실력도 좋아지고 복학 후에도 학점도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졸업 후에 바로 미국 회사에 취업도 되고, 작가님이 써놓은 걸로 25살 인생 중 가장 안정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작가님 내부에는 끊임없이 불안해했고 작가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반복했대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안정된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집안의 빚 때문이었대요.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께 돈을 드렸고, 그리고 보너스를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드렸는데 빚이 줄지를 않았더래요. 부모님 역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매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답답해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의 힘이란 책을 보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을 읽을 때 작가님은 이 메시지에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메시지가 뭔지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당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부유하지 못하고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메시지가 작가님께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나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잠재의식이 뭐길래? 이런 충격이었나봐요.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이란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정신의 영역 또는 우리들에게 자각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정신세계라고 합니다. 네, 밑에 자막에도 나가죠? 네. 조셉 머피 박사는 우리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잠재의식을 개발하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원하는 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네, 잠재의식.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잠재의식을 다 활용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뜻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 작가님은 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쳐져 있는 것을 마인드라고 표현했어요. 즉, 의식과 잠재의식을 컨트롤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린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마인드, 의식과 잠재의식을 마인드라고 했으니까요. 이 마인드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 안 떠올려져요. 물론 지금은 떠올려져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마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 이미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예를 들어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갖고 싶은 집, 집 떠올려지세요? 이어서 엄마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 안에 있는 엄마가 떠올려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엄마의 얼굴이 그려지죠.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드를 이해하려면 역시 이미지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네. 절대 반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 마인드 이미지는 미국 텍사스의 서먼 플리트라는 박사가 1934년에 개발했대요. 그 이미지. 마인드 이미지가 대체 뭐야? 궁금하시죠? 짠. 네. 이게 마인드 이미지예요. 되게 간단하죠? 위에는 정말 큰 동그라미, 그에 비해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데, 큰 동그라미는 의식과 잠재의식, 즉 마인드고요. 신체, 작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두라서가 아니에요. 네, 머리가 커서가 아니라 보이는 우리의 신체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인드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의식이 위에 있고, 이렇게 의식이 위에 있고 잠재의식이 이렇게 아래에 있잖아요. 그쵸? 왜 그런지, 그리고 의식은 무엇이며 잠재의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래요. 네, 생각하는 곳으로 모든 정보를 이 의식에서 입수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공간이, 의식이.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곳이래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기억과 경험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잠재의식은 의식과 다르게 생각, 이거를 선택할 수 없고 들어오는 생각을 거부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의식이 생각하는 것을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식이 선장이면 잠재의식은 선원이다. 선장이 난 부자다 라고 넣어주면 선원은 yes sir, 난 부자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이 잠재의식이 정보를
나 이거 이대로 나 이거 싫어 이게 아니라 의식이 정보를 입수를 하면 잠재의식은 아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건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짤막하게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요. 일어날 때 혹은 뭐 잘 때, 그 다음에 뭐 차에서도 이제 내리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잘 뭐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때 욕을 안 하고 제가 아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욕이 아니라 왜 감사하다지? 나 뭐지? 나 미쳤나? 싶다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막 내가 미쳤구나 싶어서. 근데 괜히 욕을 안 하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더 감사하다 감사하다 크게 외쳤어요. 어차피 차에 저 혼자 있으니까. 네. 근데 그날 제 스케줄이 좀 빡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에요. 좀 오래전 얘기예요. 빡빡했는데 그날 일정이 되게 기분 좋게 끝났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되게 막 밝게 하고 더 의식적으로 밝게 하고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해피하게 끝난 하루였어요. 근데 반대로 저도 운전하면서 야이 삐 이런 적 많아요. 근데 그때는 괜히 막 내 감정이 이러니까 그냥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뭐 계속 그렇게 안 좋게 보낸 적도 있어요. 이 마인드 컨트롤을 저도 모르게 체험을 한 거죠. 음, 결국에는 이 마인드라는 거는 마음 먹기인데 그거 같아요.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라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작가님은 현재 자신의 마인드 상태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걸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결과를 바꾼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163페이지에 이제 적혀 있는 건데, 즉,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라는 첫 번째 영상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돈 벌어봤자 카드값 메꾸는 거지. 진짜 힘 빠진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현상이 또 계속 반복된다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일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자라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얼마를 모으자라는 목표를 세우면 조금 더 그 지출을 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긁을 거, 내가 이렇게 한번 살 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출 너무 심하니까 이번 달은 얼마만 쓰자, 혹은 얼마만 쓰고 얼마를 이제 저축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전보다 지출을 조금 더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결국에는 의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 안정적인 일을 하고 계셨는데 계속 의심이 들고 불안해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이유는 지속적으로 돈은 벌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작가님의 감정 상태를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게 된 거예요. 움직이게 한 거예요. 잠재의식이. 네. 그러다 보니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상투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특히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의식이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래 나 괜찮아 뭐 이까짓 거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본인이 계속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어차피 남들에게 얘기해봤자 남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줄지언정 그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힘이 되어줄 뿐이지. 그거를 이겨내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좋은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의식이 이끌고 가야 잠재의식이 오케이 그 모습으로 가는 거야? 따라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이 마인드를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물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보았고요. 이 마인드에 대한 이미지 확실히 기억되시죠?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 나 그 정도는 알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작 중요한 건 행동이잖아요. 살짝 다음 편에 대해서 스포를 하자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결심하고 행동을 해서 꼭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살아요.